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개를 매매했고요. MPC랑 돈지 세미캠 매매했고, 수익률은 조금 별로라서 47,000원 정도 익절했습니다. 먼저 MPC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보고 있었고, 눌릴 때 이제 사려고 준비 중인데, 여기 음봉이 좀 안 좋게 음봉이 뜨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돌파를 시도하다가 분봉이 안 좋게 떠갖고,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 매수를 하려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종목이 왜 지금 상승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이 종목은 이제 폐배터리 테마거든요.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또 이제 자회사가 메타버스 플랫폼에 이제 지분을 보유해갖고 메타버스 테마로도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주된 거는 폐배터리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토스 관련해서 한국전자인증이 상한가를 갔었는데, 제가 이제 게시판에 이제 NPC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토스의 지분을 이제 또 이 회사의 자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게시판에서. 그래서 그거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하는 글들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어떤 테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수급이 먼저 나오는 상황이라서 좀 들어가기가 애매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빠졌을 때 이거 괜찮은 가격인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쉽게 매수하지 못했고, 여기 보시면은 9시 40분에 제가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를 한 근거가 9시 40분에 이제 뉴스가 이제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 뉴스가 이제 사실 오르는 걸 가지고 기자가 추측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쓰거나 이제 기사를 쓸 텐데, 여기 보시면 특징주 NPC 기업 정부 폐배터리 시장 눈독, 폐배터리 전용 용기 특허 개발 부각, 이렇게 해서 뉴스가 뜬 거예요. 뉴스는 굉장히 좋은 게 먼저 정부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이제 내용도 괜찮은 내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뉴스가 떴을 때 그 뉴스가 뜬 뉴스 봉에 제가 매수를 한 건데, 사실 뉴스가 굉장히 센 파워가 쓸 수 있는 그런 뉴스인데도 제가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생각보다는 강하게 가주지 못하길래 조금 제가 쫄았습니다. 그래갖고 왜 쫄았냐면은,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그 뉴스를 보고 사는 이제 스캘퍼나 뭐 데이트레이더나 달려드는 매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수자들이 이게 좀 못 올라간다 싶으면 바로 매도 때려서 손절을 때려요. 그럴 경우에 그 매수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나게 폭락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사실은 뉴스가 나온 그 분봉에는 안 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그냥 산 다음에 그 부분이 걱정이 돼갖고 조금 올랐을 때 바로 익절 조금 하고 나왔습니다. 놔뒀으면은 오늘 상한가 갔죠, 이거. 네, 그렇게 흘러갔는데, 제가 미리 눌림목에서 잡았거나 이 뉴스 봉에 사지 않고 뭐 다른 조금 더 있다가 샀다거나 그랬으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뉴스 봉에 매수를 해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오래 들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을 매매했고, 또 하나는 제가 동진 세미캠을 매매했는데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부터 이제 보고 있었고, 저의 기준에는 VI를 넘어야지 매매를 저는 할 수 있다라고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상승한 거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이제 간 종목만 한 게 아니라 못 간 종목들, 왜 못 갔는지, 그리고 뭐 애매했던 종목들,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종목들,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매수할 수도 있을 뻔 했는데 이제 손절할 수 있는 종목들을 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런 거를 이제 종목을 보시면은 보통 이제
동진 세미캠 오늘 제가 한 거는 이렇게 쭉쭉 올라가줬죠. 근데 이 동진 세미캠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막 눌릴 때 매수를 한다 치면은 이게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확실해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VI가 들어간 거를 선호합니다. VI가 들어간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안정되게 몰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상승이 나오거나 뭐 하락하더라도 VI가 들어간 걸 좋아하고, 제가 매수한 타점은 이제 VI 들어가서 이렇게 눌릴 때, 많이 눌렸을 때 매수를 했고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사실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여기 처음 매도를 조금씩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여기 보시면 분봉이 이렇게 안 좋은 분봉이 꼬꾸라지길래 이것 때문에 제가 쫄아서 좀 팔았어요. 근데 어차피 이 구간에서는 잘 파는 건데 나중에 훨씬 더 길게 들고 있었으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긴 하죠. 어쨌든 이제 팔은 이유는 또 하나는 이게 전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전날 이제 갭이 9% 상승해서 급등을 했고, 전이 급등한 종목을 매매할 때는 사실 이 VI 위에서 매매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편이었는데, 그리고 전일 갭이 이제 떴기 때문에 전일 갭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 거래량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지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그에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갭이 떴다는 것을 감안해서 매매를 한 점이고요. 이게 시총이 이제 2조 정도 되는데 그 점도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총이 크면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떨어질 때 반등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쭉쭉쭉 내려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당히 수익을 빨리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VI가 이제 가고 나서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를 보시면 이거 현대바이오 오늘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 노란선은 VI 선입니다. VI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추락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눌림목에서 잡는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튕길 걸 예상하고 여기서 눌림목을 잡았다가는 바로 손절 나가죠. 이렇게 쭉쭉 내려가니까. 이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예 VI에 들어간 것을 선호하고요. 이제 뭐 넷게임즈 비슷하죠. 넷게임즈 저렇게 됐고 함부로 눌림에서 잡았다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뭐 지지해 줄 것이다 라고 대충 예상해 갖고 잡았다가는 손절. NHN벅스 이거는 VI에 갔지만 여기 보시면은 기간이 얼마 안 되죠. 여기서 근처에서 한 1, 2, 3, 4분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VI 밑으로 떨어질 때는 그 파동의 고점 뭐 이런 데를 잡고, 전파동의 고점을 잡고 눌림을 잡을 텐데 함부로 막 여기에서 잡았다가는 손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야 된다. 기간이라는 것이 흘러야지 이 주식이 안전하고 살만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공업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함부로 눌림목 잡다가는 큰일 나죠. 인포뱅크 마찬가지. VI를 터치는 했지만 이제 여기서 또 물론 잠깐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요 지점에서 전 파동의 저점을 딛고 요 정도 수익은 낼 수 있지만 이 정도만 거의 안 하는 게 낫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저는 위에 올라가 있는 걸 선호합니다. 오늘 또 할만한 종목이 이제 처음에 로봇 테마들을 많이 갔었는데, 로보는 제 기준에는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고민을 한 게, 대장주가 상한가에 계속 머무른 상태에서 2등주를 눌릴 때 사면은 수익이 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노리고 있다가 요진 로봇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거금 100%라서 금액을 미수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고 그러면은 증거금이 되는 걸 하자. 근데 봤더니 3등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거는 이제 신규주고 상장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노보티즈인데, 노보티즈를 제가 그런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잠시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게 4등주면은 그런 대장주가 상한가일 때 부대장이 이제 다시 눌림에서 잡아서 반등을 줄 수 있는 기법이, 매매 기법이 4등주에 거의 될 리가 없거든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 구간이 여기서 조금 나오긴 하네요. 이제 그걸 매매를 안 해서 다행이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물론 이렇게 수익을 짧게 먹고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좀 길게 갖고 있다가 손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주는 대장을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넵튠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메타버스 그 진출에 대해서 사실상 카카오가 메타버스를 하는 것은 넵튠을 통해서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 뉴스가 많이 나왔죠. 카카오 메타버스 생태계 구심점 역할 부각, 이런 식으로 뉴스가 많이 나왔고, 먼저 이제 상승이 나오고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뉴스가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뉴스가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는 매매를 하기가 좀 편한데, 먼저 상승, 수급이 좀 몰리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은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수급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재료가 있다는 것인데, 그 재료를 찾기가 좀 힘들고요. 뉴스가 없다면은 이제 뭐 게시판 같은 데 가서 봐야 되고, 이리저리 짜맞춰 봐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조금 센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분봉 차트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쁘게 가는 모양이 아니고, 그래서 매매를 할 생각을 못했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 보시면은 여기 매물대가 너무 많죠. 매물대가 많아서 27,000원 정도부터는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매매를, 만약에 매수를 한다 쳐도 여기서 맞고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맞고 좀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극복해내고 매물대를 뛰어넘어서 상승을 해줬었는데, 결국엔 종가는 매물대에 막혀서 조금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HC를 제가 매매를 하고 싶었는데 제 기준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갖고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모센스 상한가인데,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인데 제가 예전에 이걸로 크게 손절한 적이 워낙 많아갖고 매매를 할 생각을 아예 안 했고요. 한번 지저분한 종목은 되게 끝까지 지저분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줬으면은 쭉쭉쭉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면은 적당히 요쯤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저분하게. 여기서 무슨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차페시트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이 종목 자체가 차페시트라서. 세계 최초 무선 충전 차페시트 특허 부갑 1시 16분에 나오고 1시 15분부터 상승을 했네요. 이런 경우에 이제 뉴스의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먼저 여기서 상승을 주고 그 다음에 뉴스를 터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매매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잡진 않았지만 잡았다 쳤을 때, 잡은 다음에 그러니까 수급이 먼저 나오고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오늘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이제 상한가를 갔죠. 좀 지저분하게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서 뭐 매매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제 기준상으로는 뭐 그렇게 없었다. PHC랑 MPC 매매할 만했죠. 충분히. 조금 이제 수급이 먼저 나오고 재료가 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좀 까다롭긴 했고, 동진세미캠이 시총이 커서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매매할 만했다. 그래도 그거를 좀 할 만했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제 매물대가 요 밑에 다 있고, 이제 어제부터 오늘 상승하는 것까지 매물대를 거의 다 뚫었죠. 신고가 근처란 말이에요. 신고가 근처라서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본전에 팔아야겠다라는 이제 본전 심리 욕구는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더 상승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면이 조금 이렇게 상승을 좀 많이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테마 자체도 일단은 전이 오른 이유가 여기 써놨는데,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신뢰성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짐. 동사가 경기 화성 공장에서 EUV PR을 개발했고, 어쨌든 불화수소 쪽인가 뭐 그럴 거예요. 포토레지스트.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종목이 그 예전에 이날이죠. 10월 1일 날 그 삼성이 이제 동지 세미캠을 인수한다고 그 낚시 기사를 누가 올려갖고 이때 상한가를 갔다가 폭락했거든요. 제가 이때 분봉 차트를 키면은, 네, 이런 식으로 뉴스 나오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게 이제 허위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거기에 만약 물려서 손절을 안 하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웬만하면 오늘 다 탈출했을 겁니다. 참 이런 거가 단타 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거죠. 그래서 추격 매수를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돌파 매매도 저도 잘 할 줄 아는데, 돌파 매매를 하면은 그 습관이, 매수를 자주 하게 되는 습관이 들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눌림목 매매가 사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 어렵지만, 그래도 눌림목 매매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 심리적으로 자기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요새는.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매매했고, 종목을 매매할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있었는데, 그리고 상한가도 가는 종목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익률은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손절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거는 좀 괜찮은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쫄을 필요가 없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